중앙 아메리카. 이 지역은 현생 인류가 가장 늦게 진출한 지역 중 하나이며 유라시아와는 거대한 대양으로 막혀 있어 고립된 환경이었습니다. 옥수수, 콩, 선인장, 토마토 등등 꽤나 다양한 농산물들과 칠면조와 게, 오리를 길러서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황무지와 정글 등이 대다수인 지형적 환경, 거기다 지진과 홍수,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도 빈번했기에 마야, 테오티와칸 등 수많은 문명들이 야심차게 출발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는 했던 그런 곳이죠. 톨텍인들의 문명이 다른 문명들처럼 몰락의 길을 걷자 군소 종족들이 사방에서 전쟁을 벌이는 아비규환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혼돈의 시대, 북쪽의 황무지에서 내려온 아스텍인들은 여러 종족들 밑에서 때로는 용병으로 때로는 노예로 일하며 끈질기게 살아남아 위칠로포치틀리신의 인도로 텍스코코 호수 위의 한 섬에 이르게 되죠. 독수리가 선인장에 앉아 뱀을 물고 있으면 그곳이 너희의 도움이 될지니라. 아스텍인들은 전설에 따라 이 섬에 테노치티틀란이라는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테노치티틀란은 호수의 물로 보호받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호수의 얕은 바닥에서 진흙을 퍼올려서 농사를 지으면 지력도 짱짱한 데다 물고기도 잘 잡히고 호수 위에 낳은 곤충들의 알도 걷어다가 별미로 먹을 수 있었고요. 싸움은 원래 잘했고 자리도 꽤 잘 잡았죠. 테노치티틀란의 인구는 빠르게 늘어났고 아스텍인들은 떡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텍스코코 호수 주변에는 톨텍인들의 후예인 남쪽의 콜루아칸, 그리고 테파넥인들이 세운 신흥국 아스카포찰코가 자웅을 겨루고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에 섬에 자리 잡은 테노치티틀란은 아스카포찰코를 도와 호수 건너편의 도시 텍스코코를 정복하는 등 활약을 하며 서기 1375년부터는 왕의 칭호인 플라토아니의 이름을 쓸 수 있는 독립국으로 거듭났죠. 아스텍인들의 성장은 주변 종족들에게 점점 위협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테파넥인들이 가장 큰 위기감을 느꼈는데요. 마침 테파넥인들의 본진 아스카포찰코에서 왕위 계승 분쟁이 벌어지자 자기네 신하 국가들이 기회를 틈타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폭정과 술수를 벌이기 시작했죠. 특히나 요주의 세력이었던 테노치티틀란은 왕이 암살당하는 등 집중적인 견제를 받았는데요. 테노치티틀란의 4대 왕으로 즉위한 이츠코아틀은 테파넥인들에 대한 반란을 계획합니다. 이츠코아틀의 지휘 아래 텍스코코 호수의 세 국가 테노치티틀란, 틀라코판, 텍스코코가 연합했습니다. 114일간 계속된 연합군의 공격에 서기 1428년 아스카포찰코는 멸망했고 왕은 산채로 잡혀서 제물로 바쳐졌죠. 테파넥인들을 몰아낸 세 개의 도시 국가들은 삼각 동맹을 체결하고 테노치티틀란을 실질적 수도로 하는 제국을 출범시켰습니다. 우리가 아스텍이라고 부르는 공포의 제국이 탄생한 것이었죠. 이츠코아틀은 그동안 아스텍인들이 똘마니 생활하며 걸어왔던 역사를 전부 지워버리고 새로운 신화와 종교를 정립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은 몬테수마 1세는 아스텍 제국의 체제를 정비하고 주변의 도시 국가들을 하나하나 정벌하며 진정한 강대국을 만들어 나갔죠. 거기다 전쟁에서 공적을 세우면 누구나 귀족이 될 수 있게 했어요. 또 공립학교를 만들어 기원전 스파르타가 그랬던 것처럼 노예를 제외한 모든 자유민들이 의무 교육, 그러니까 군사 교육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최강의 전투민족이라는 아스텍의 이름값을 유지하게 하는 강력한 시스템이었죠. 주변의 모든 종족들이 아스텍 제국의 발 아래 무릎 꿇었습니다. 그렇게 출발은 야심찼는데 중앙아메리카의 자연 환경은 역시나 냉혹했죠. 몬테수마 1세 때부터 온갖 자연재해가 터지면서 세상이 흉흉해집니다. 한파, 홍수, 메뚜기 때부터 화산 폭발과 지진까지 먹을 건 부족하고 하루하루가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마야인들이나 톨텍인들, 테오티와칸처럼 뭐 좀 해보려다가 소리소문 없이 무너질 각이었어요. 이런 자연의 시험 앞에서 아스텍인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신들에게 사람을 무한으로다가 바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였죠.
아스텍 제국은 자기들이 정복한 모든 인간들을 대상으로 데스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정복한 도시들에게 자치권을 보장해주는 대신 지배층을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고 감찰관 같은 걸 파견해서 사실상의 스파이 역할을 맡겨 통제했어요. 그리고 그 지배층들과 합의하에 일부러 주기적인 전쟁을 벌이기로 했죠. 아스텍 전사들은 꾸준히 전투 경험치를 쌓을 수 있었고 각 도시의 지배층들은 자기네 통치권을 유지하면서 멸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뭐 깐부 그런 건가? 이런 식의 주기적인 소모전을 일으켜 아스텍인들은 매번 대량의 포로를 잡아왔는데요. 포로의 용도는 다름 아닌 재물 겸 식량이었습니다. 테노치티틀란으로 끌려온 포로들은 거대한 재단 위에서 산채로 심장이 뽑히고 불에 구워졌어요. 그리고 시민들은 축제를 벌이며 그 구워진 포로들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겼죠. 아스텍은 게임을 주최하는 호스트고 각 도시의 지배자들은 VIP였습니다. 언제 전쟁을 해서 몇 명을 포로로 잡아갈지까지 다 미리 짜두고 전쟁을 하는 거였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은 적군을 죽이는 대신 상처만 입혀 생포하는 데 중점을 뒀기 때문에 오늘날 꽃전쟁이라고 부릅니다만 이름만 예쁘고 실상은 정말 잔인하기 그지없죠. 근데 이거 처음엔 식량 부족 때문에 시작됐을진 몰라도 아스텍의 판도가 커질수록 그리고 자연재해가 잦아들어서 농사가 풍년일수록 오히려 더 심화됐습니다. 8대 황제였던 아우이소틀 치세 테노치티틀란의 대신전이 완공됐을 때는 2만 명의 포로들을 제물로 바치고 시민들이 다 같이 나눠 먹었을 정도였고 사람을 재료로 만드는 요리법까지 만들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이쯤 되면 즐기는 거거든요. 원래도 인신공양을 많이 하기로 유명했던 아스텍인들은 중앙아메리카 전체를 손에 넣게 되자 이걸 아예 정기적인 축제, 문화 겸 통치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던 것이죠. 세계 어느 곳이나 고대에는 산재물을 바치는 종교 의례가 있었지만 점차 고등 종교, 보편 종교들이 보급되면서 사라졌습니다. 더 고귀한 피를 바칠수록 약발이 좋다는 건 고대인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기에 왕족이 자해를 해서 피를 흘리는 것부터 귀족들의 아이를 바치는 일까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평민, 더 후대에는 적국에서 잡아온 전쟁 포로 등을 바치다가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으니 양이나 소, 돼지 같은 가축을 바치는 식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러나 중앙 아메리카에는 사람 대신 바칠 게 딱히 없었다는 거. 소, 말, 돼지 같은 레벨의 값진 대형 포유류가 이미 선사시대에 다 멸종해버렸어요. 사람 대신 바치려면 어느 정도 체급도 있고 가치도 있어야 되는데 칠면조나 개 정도로 되겠어요? 그래서 전쟁 포로를 잡아다 바치는 의식이 계속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스텍 이전부터 중앙 아메리카에서 인신공양은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외지인으로서 무력으로 중앙 아메리카를 장악했던 아스텍인들은 이전의 문명이었던 톨텍의 종교와 제사 의식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규모도 키웠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제의 수준을 넘어 주변 종족들의 반란을 억제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종교적 결속을 단단하게 하는 굉장히 효율적인 체제로 발전시킨 것이었죠. 1년에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물로 희생됐고 부족과 도시들은 포로를 더 적게 바치기 위해 서로 싸웠습니다. 특히나 테노치티틀란 바로 옆에 있던 대도시인 틀락스칼라 같은 경우 사실상 아스텍인들의 인간 목장처럼 이용당했는데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데도 일부러 멸망시키지 않고 놔두면서 재물이나 인육이 필요할 때마다 공격해서 삥을 뜯는 악마 같은 짓을 100년 가까이 지속했습니다. 인간이길 포기하기만 한다면 이보다 더 쉬운 통치 시스템은 없었던 거죠. 아스텍인들 그리고 그 이전의 톨텍인들에게 있어 태양은 가장 중요한 숭배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스텍인들은 자신들의 무한 인간 재물 시스템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걸 체계화시켜서 종교적인 시나리오까지 기가 막히게 짜놨어요. 아스텍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세상은 이미 4번 멸망하고 현재는 5번째 시대였습니다. 첫 번째 태양의 신 테스카틀리포카, 두 번째 태양의 신 케찰코아틀, 세 번째 태양의 신 틀랄록,
그리고 네 번째 태양의 신 찰치우틀리쿠에의 시대를 지나 지금의 시대가 됐고, 지금 살아있는 태양이 계속해서 뜨게 만드는 유일한 연료는 바로 사람의 신선한 피라고 설명했죠. 태양 멈추면 우리 다 죽으니까 무섭잖아요. 사람 바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아스텍 사람들이 열심히 재물을 바쳐서 이 살아있는 태양을 극진히 섬기고 세상의 멸망을 막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선 시대의 태양신들은 중앙아메리카 곳곳에서 숭배받던 다른 신들을 흡수해온 것이었는데요. 각각의 신전이 만들어져서 마찬가지로 극진히 숭배받았습니다. 이 동네 신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제물로 받았기 때문에 아스텍의 달력에 따라 시기마다 상황마다 끊임없이 제사가 이루어졌고, 매일매일 어떤 부족이 어떤 사람이 제물이 될지 모르는 아스텍 게임이 계속됐어요. 적대 부족의 전사들뿐 아니라 여자나 아이들까지도 제물로 바쳐졌고, 특히나 틀랄록 같은 경우 어린아이의 피만 제물로 받는 까다로운 신이었습니다. 피라미드처럼 생긴 거대한 제단 위로 포로들을 차례로 끌고 올라와 돌로 된 제단 위에 눕혀 묶어놓은 뒤 흑요석 칼로 심장을 꺼내는 게 가장 일반적이었고, 제물이 여자일 경우에는 심장을 꺼내는 대신 목을 치기도 했습니다. 제물을 무거운 돌에다 묶어서 칼 한 자루만 쥐어주고 중무장한 전사와 죽을 때까지 싸우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움직이지 못하게 나무 사이에 묶어둔 뒤 여러 발의 화살을 쏴 죽이는 경우도 있었죠. 제물이 죽으면 사제들은 그 가죽을 벗겨 옷처럼 입기도 했으며, 앞서 말했듯 살은 시민들이 요리해 나눠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 세상, 어떤 종족도 아스텍에 맞설 생각을 하지 못했고 외부 세계와는 완전히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테노치티틀란과 각지의 신전들에는 사람의 뼈가 쌓여 벽과 바닥을 이루고 늪지대를 메웠지만, 다섯 번째 태양이 꺼질 때까지 죽음의 제국은 영원할 것 같았죠. 너무나도 완벽히 짜여진 시스템, 제국 자체가 데스게임의 현장이었던 아스텍은 그전까지의 중앙아메리카 문명들이나 제국들과는 달리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스게임을 멈춘 건 아스텍 내부의 반란도 지배층의 변심도 아니었죠. 아스텍의 통치가 날로 견고해지고 제단에서 피가 마를 날이 없던 서기 1492년, 멀고 먼 바다를 건너 한 무리의 이방인들이 카리브해의 섬에 상륙합니다. 그리고 20여 년 뒤 제국의 멸망을 가져다줄 군대가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제물이 될 날만 기다리던 대부분의 부족들에겐 구세주일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 말이죠.